시정리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근 선생님입니다. 네, 고향 앞에서라는 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고향 앞에서는 제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화자의 현재 위치입니다. 화자는 현재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 앞에서 지금 고향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도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고향 앞에서라는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화자는 지금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죠. 하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고향에 있었던 상태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의 고향은요, 풍요로운 마을로 이 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 본문을 보면 아시겠죠? 맨 마지막 부분에 누룩을 이제 빚는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술은 쌀이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풍요로운 마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거예요.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룻가에서 서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 상황으로 보건대 고향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이 시가 쓰여진 시대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수탈도 수탈이지만 어떤 극심한 사회 변동도 굉장히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평화로운 농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 고향이 사라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진 거예요. 뭐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지고 없는 마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 주막에 들려서, 이거 오타를 내서 주말이 아니라 주막입니다. 이 주막에 들러서 왔다 갔다 하는 장군들에게 옛 고향의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담겨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짧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본문입니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라고 한 걸 보니까 지금 계절이 이제 언제냐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강바람이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서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을 울멍울멍 떠내려가는데요. 자, 보니까 지금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보니까 무언가 이 시에 드러나 있는 분위기가 약간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울멍울멍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앞에 내용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 화자의 상태 좀 슬픈 상태예요.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울멍울멍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간접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바람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이는 이유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건너서 고향에 가야 되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지금 무언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때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립니다. 이 주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주막에 들르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사라지고 없지만 옛날 고향의 모습을 알고 있는, 자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지금 이 표현을 보니까 서리적인 표현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라는 인식, 좀 약간 슬프고 절망적이죠. 그래서 양귀비를 끌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을 지으는데요. 이 양귀비 끌어다 놓고의 의미가 뭐냐면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을 지으는데요. 자, 이 주인집 늙은이가 공연히 눈물을 지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향이 사라졌을 때 화자는 개인적 감정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당시 당대를 살아가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연히 눈물 지은다 해서 이유가 없이 눈물 지으는 것이 아니에요. 화자의 처지에 동감하기도 하면서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지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 이제 시 뒷부분입니다. 간간히 잣나비 우는 산길 속에 아직 무덤 속에 조상이 잠을 잔다라고 했는데요. 이 잣나비 원숭이거든요. 이 원숭이는요, 예전에 한시에서 분위기를 쓸쓸하게 조성하는 데 많이 사용된 소재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있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쓸쓸한 느낌이 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 부딪히러 간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조상이 저기 묻혀 계십니다. 나의 선조, 나의 뿌리가 보이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내가 고향에 가야 할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바람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바람은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연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장군들이여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시 보셨습니까? 뭐를 봤을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즉 우리 고향 소식 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죠. 이 다음 페이지에서 시를 다시 보면서 표현적인 내용 표현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작품은요 되게 특징적인 것이 감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맨 앞부분 흙이 풀리는 냄새, 후각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또 한짐승의 우는 소리. 이 우는 소리가 아까 어떠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냐면은 쓸쓸한 분위기, 약간 적막한 분위기, 그런 거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리라. 이거는 명백히 촉각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심리를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죠. 이 강바람이 울멍울멍 한다는 거, 내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는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나룻가. 이 나룻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떠나고 헤어지는 장소인데, 거기서 내가 고향에 갈 수도 있지만, 고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왔다 갔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의미가 있는데, 나는 지금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주막의 의미도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서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할까? 즉, 고향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회에 이 부분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양귀비는요, 마약의 일종인데요. 예전에는요, 이 동네에 이런 의원들도 별로 없고 약국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귀비를 조금씩 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달인물을 먹거나 이 꽃잎을 먹으면은 통증을 이제 잊게 되는 이제 그런 약간 진통제 효과 같은 거죠. 지금 이 주인집 늙은이는요, 양귀비를 끓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내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고통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양귀비를 통해서 좀 이제 치유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늙은이가 같이 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참고서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잔나비, 원숭이라고 했죠? 이 원숭이가 아까도 설명한 말이지만 중복 설명하면은 다시 말합니다.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우리 상상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원숭이 하면 이렇게 웃긴 그런 이미지 떠올리지만 중국 한시에서는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자, 그래서 또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요, 이 부분 아까도 설명했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특히 바람이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또 자신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반영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영탄적인 어조, 여기저기 떠도는 장사꾼들이요. 지금 자신의 정서를 이제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자기 옛 마을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 혹은 냄새라고 해서 청각적 혹은 후각적으로 자신의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특히 후각 같은 경우가 사람의 묘한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를 떠올릴 때 이제 그렇게 감각적으로 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구체화시키는 걸 여기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라고 했죠. 즉, 이 시를 지배하는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바로 감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제가 화면을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은요, 얼음장이 떠내려간다라고 해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들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 꿈을 이야기하랴라고 끝나는데 그 부분이 서리적인 표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상황도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T급,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쓸어간다. 자, 여기서 설레는 바람이라는 거는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투영한 거라고 했죠. 지금 3번 보니까 봄바람의 이미지를 통한 기대감은 아니죠. 내가 가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보겠습니다. 리을,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이요. 자, 이거 영탄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 선택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도 5번을 보니까 감각적 이미지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시와 보기를 비교하기로 했는데 이 시를 간단하게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수에 잠겼을 때 이 교재 해석에 따르면은 객수랑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쓸쓸한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객수라는 거는 이 여행지에서 느끼는 그런 약간 우수에 젖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나에게 조그만 희망으로 숨어버립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즉 고향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야. 요령은 일종의 종 흔드는 종이에요. 요지경 속에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지금 과거를 지금 회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금처럼 누덕누덕에 기어진 때 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즉 계속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면에 괴로운 행렬 속 외로이 쉴 때면은 달팽이 깍지를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노스타르자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노스텔지요. 우리말로 바꾸면 향수,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을 보세요. 바로 우리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시와 보기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2, 3, 4, 5번도 설명을 할게요. 2번, 위시는 보기와 달리 계절적인 배경이 시상전기의 핵심이구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보기시에서는요, 계절적인 배경이 물론 제시는 됐지만 그것을 핵심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이 나타나 있구나. 자, 지금 위시에서도요, 현실 상황이 절망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위시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지적인 태도로 극복하고자 하는구나. 뭘 하려고 하죠? 그렇게 뭘 하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위시와 보기 모두 고향이 아닌 세계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나 있구나. 자, 지금 이 고향 앞에서라는 시에서는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화자의 시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향이 엎어져서 슬픈 것뿐이지 세상은 참 나쁜 곳이야, 부정적이야,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이 강의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B형 이제 첫 작품이니까 애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걸 아마 요 강의를 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강의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정리를 하다가 이 작품은 조금 잘 모르겠다. 누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작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강의를 촬영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약간 말도 좀 버벅거리고 했는데 그래도 한 작품 한 작품씩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심히 잘 해서 좋은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